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뇌 건강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무서운 질환, 치매와 뇌경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환들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음식과 네 가지 생활 습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뇌경색 위험을 67%까지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뇌경색의 위험과 경각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아침 65세 김철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급성 뇌경색이었고 결국 왼쪽 반신마비라는 평생의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뇌경색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72%가 발병 전날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뇌혈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뇌혈관은 평균 직경이 0.05에서 0.1로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습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굵기가 0.08인 것과 비교해보면 뇌혈관이 얼마나 가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좁아져도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혈관이 50% 좁아지면 혈류량은 무려 94%나 감소합니다. 이는 혈관의 지름과 혈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포화제유 법칙 때문입니다. 혈관 지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혈류량은 16분의 1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뇌가 몸무게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25%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보내는 혈액의 4분의 1이 뇌로 향하는 것이죠. 이는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뇌는 하루에 약 120지의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이는 전체 포도당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36분만 중단되어도 비가역적인 손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선생님, 저는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하지만 그 갑자기는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결과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서서히 녹슬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챕터 2 혈관 손상의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혈관은 어떻게 손상될까요? 혈관 손상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 염증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구성하는 세포로 혈관의 탄력성과 혈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들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서도 생성되지만 스트레스, 흡연, 잘못된 식습관, 환경오염, 과도한 운동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의 지질을 산화시켜 혈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 종양계사인자, IL-6 인터루킨-6 등이 증가하고 혈관 투과성이 높아지며
혈소판 응집이 촉진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본인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죽상경화반 또는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플라크가 형성되면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고 이때부터 미묘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자꾸 깜빡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별로 힘든 일 안 했는데도 피곤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증상들이 바로 뇌혈류량 감소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분당 75만 800ml의 혈액이 뇌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 양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뇌혈류량이 정상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되고 6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미 형성된 플라크가 파열되거나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80% 이상 막히게 되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고 이때 뇌조직으로의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급격히 중단되면서 뇌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40대 이후부터 항산화 효소인 카탈레이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즈의 활성이 20대에 비해 40% 이상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20년 빨리 노화될 수 있습니다. 즉, 40세의 실제 나이를 가진 분의 혈관 나이가 5560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예방 가능합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항산화 능력을 높이며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3 뇌혈관의 회복과 신경가소성 5분.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67세 최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순덕 씨는 5개월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 정도로 어지럽고 머리가 자주 아팠으며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 혈관 나이가 무려 18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뇌의 신경가소성 때문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신경 연결이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해마에서는 하루에 약 700개의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됩니다. 이는 1년이면 전체 해마 뇌세포의 1.75%가 새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뇌혈관의 측부순환 형성 능력입니다. 주요 혈관이 막혀도 뇌는 우회로를 만들어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이 과정을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작은 혈관들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모세혈관이 형성되어 막힌 혈관을 우회하는 혈류 경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VEGF 혈관 내피 성장인자, FGF 섬유 모세포 성장인자, PDGF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등의 성장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장인자들은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관리를 통해 뇌혈류량을 30% 이상 개선할 수 있으며
혈관의 탄력성도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혈관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맥파속 도피 WV가 개선되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나타내는 FMD 혈류맥의 혈관 확장능 수치도 향상됩니다. 조기에 적절한 개입을 하면 뇌의 회복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경우 3개월 내에도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80대에서도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을 통해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순덕 씨처럼 이미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4 뇌혈관을 지키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뇌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음식 선택입니다. 제가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3가지 최고의 뇌혈관 보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포도와 베리류입니다. 이들 과일의 진한 보라색, 빨간색이 바로 우리 혈관을 지키는 비밀 무기입니다. 포도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분자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안토시아닌은 ENOS-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켜 산화질소에노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 물질은 SIRT1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NF-B 경로를 억제하여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AMPK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5년간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베리류를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또한 8주간 포도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기능이 평균 15년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포도 하루 15-20알,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 약 80g입니다. 중요한 것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포도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냉동 베리류도 영양소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혈관 건강에는 최고의 효과를 보이는 오디입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특히 시아니딘 3글루코사이드라는 특별한 형태의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이 물질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COX1과 COX2 효소를 조절하여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또한 오디에는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루틴은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혈관 투과성을 감소시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특히 뇌의 미세혈관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디의 또 다른 특별한 성분은 DNJ1, DEOXYNOJRIMYCIN입니다. 이 성분은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AGES체 종당화산물 형성을 억제하여 혈관 노화를 방지합니다. AGES는 혈관벽에 축적되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종이컵 반컵 정도 약 100g입니다. 생가로 구하기 어려우면 냉동 오디를 활용하세요.
냉동 보관 시 안토시아닌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보존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OD에 천연 당분이 있으므로 당뇨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고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가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카로테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라이코펜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NADPH 옥시다제를 억제하여 활성산소 생성을 줄이고 항산화 효소인 SOD와 카탈레이스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라이코펜은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 TNF를 감소시켜 혈관 염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ICAM1, VCAM1 같은 접착 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혈관벽에 염증 세포가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흥미롭게도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5배나 증가합니다. 이는 가열 과정에서 토마토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라이코펜이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라이코펜의 흡수가 최대화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2-3개 또는 토마토 주스 200ml 정도입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등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과 라이코펜은 서로 다른 경로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며 OD의 루틴은 토마토의 플라보노이드와 협력하여 혈관 보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세 가지를 모두 섭취한 그룹은 개별 섭취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수가 35% 더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추천 섭취법은 아침에는 오디와 블루베리를 넣은 요거트나 스무디, 점심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나 수프, 저녁에는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누어 섭취하시면 혈중 항산화 물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챕터 5 생활 습관으로 지키는 뇌 건강 방법입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뇌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4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었던 우리 몸은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뇌경색의 발생 시간을 분석해 보면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약 200에서 300ml은 혈액 점도를 15에서 20% 감소시켜 뇌경색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폐물 배출을 돕고 교감신경계를 적절히 자극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30% 개선됩니다. 특히 목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경동맥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뇌혈관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BDNF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BDNF는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30분 걷기 운동 후 BDNF 농도가 평균 20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새로운 뇌혈관 형성을 자극합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VEGF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 신생을 촉진하고 ENOS 활성을 높여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30분 걷기 운동을 하면 뇌혈류량이 평균 20-25% 증가하며 이 효과는 운동 후 2-3시간까지 지속됩니다. 권장 방법은 하루 30분 연속으로 걷거나 10분씩 3번에 나누어 걸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60-70% 정도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평상시보다 60% 증가하여 뇌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2012년 처음 발견된 뇌의 청소 시스템으로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같은 치매 원인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깊은 잠에 들 때 뇌세포들이 60% 정도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확장됩니다. 이때 뇌척수액이 이 공간으로 흘러들어가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식기세척기가 물줄기로 그릇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면 부족이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7시간 미만 수면 시 뇌혈관 질환 위험이 22% 증가하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 염증 증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의 과도한 수면도 뇌경색 위험을 15%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권장 수면법은 밤 11시 이전 취침, 7-8시간 수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전 이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을 높이며 장기간 노출 시 혈관 염증을 촉진합니다.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관 수축과 심박수 증가를 유발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하여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으로는 명상, 깊은 호흡, 취미 활동,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등이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 호흡을 하루 3번, 각 5분씩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트 및 가공식품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 염증을 촉진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 위험을 3배 증가시킵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4천여 가지 화학물질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과음입니다. 정량의 알코올은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네 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과로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활성산소를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혈관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나이를 10-15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7 믿음과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믿음과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80세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영숙 할머니는 3개월간 3가지 음식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혈관 나이가 12년 젊어졌고 만성적으로 앓던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혈관 탄력도를 나타내는 PWV 맥파속도 수치가 개선되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실제로 뇌의 가소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런던 대학교 UCL의 연구에 따르면 80대에서도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을 통해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 자체가 치유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플라세보 효과 연구에 따르면 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치유 과정을 돕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전두엽과 전대상피질의 활성이 증가하고 편도체의 과활성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인지 조절 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이 연결된 치유의 과학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둘째, 포도, 베리류, 오디, 토마토 중 하나 이상 섭취하기. 셋째, 10분 이상 걷기. 넷째, 밤 11시 이전 잠자리에 들기.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5분 이상 대화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일주일 내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며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분명한 변화를, 3개월 후에는 혈관 나이의 실질적인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3개월은 혈관 내피세포가 완전히 새로 교체되는 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음식 포도와 베리류, 오디, 토마토. 4가지 습관 아침 물 섭취,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하나의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뇌 속 수천억 개의 뇌세포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80세에도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더욱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치매와 뇌경색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단순히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3가지 음식, 4가지 습관, 하나의 믿음. 이것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삶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